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셀트리온이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 바이오 업종으로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반등은 좀 나왔죠.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급한 불은 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19년, 20년, 21년, 한 3년 동안 상당히 좀 지저분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신약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국내 쪽으로 보면 뭐 HLB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헬릭스미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그리고 신라젠도 그렇고, 티슈진도 그렇고, 이 삼상 임상 들어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양호하게 셀트리온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려드리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 쪽에서 이 바이오 쪽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셀트리온도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가 이 백신 관련된 투자를 본격화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이 바이오 쪽 관련된 투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고요. 어제 참고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방문을 했죠. 이 삼상 임상 결과가 나름 괜찮아서 이 백신을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이 되면 이제 판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삼상 임상 테스트가 나름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결과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 사이언스도 어제 좀 상승을 했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방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수위에서 또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동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쪽이죠. 셀트리온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이 셀트리온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릴 수 있냐, 매수가 집중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수급 자체가 돌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들, 내일은 수산업 관련된 종목들, 모레는 음식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이게 이슈는 러시아발이고,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로봇, 그리고 오늘 나왔었던 바이오까지, 이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죠. 당선자의 정책을 어떻게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한 종목들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 쪽이 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삼상 임상 실패,
실패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높아졌으니까 삼상임상이 계속 빠르게 통과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선례들을 계속 남기다 보니까 이제 기술 특례라든지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허들을 좀 계속 높이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1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초 코로나로 연결이 됐고 21년 지수가 나름 좋은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은 뭐 지지부진했다. 가지 못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부분의 회사들이 없었기 때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틀리죠. 왜 그러냐면 이 화이자나 모더나나 결국에 이런 업체들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쪽이 좀 침체가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많이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 업종을 찾는다라고 하면 바이오 업종이 포함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낙폭 과대 쪽이 될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수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실적 대비 가격 매력이 높아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대표적인 종목들로 그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좀 튼실한 제약 회사들 있죠. 제약 회사들. 이 제약 회사들에 대한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계속 뭐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가격 매력이 높아진 부분이죠.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뭐 셀트리온도 실적은 나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대웅제약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 나름 뭐 제약 업체 중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근당, 녹십자 다 별로죠. 다 별로입니다. 근데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동국제약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확인해서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먼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시가총액이 된다. 이제 업종군으로 따져봤을 때 IT 업종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처럼 이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된 업종이 엄청나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스닥 한 탑 10 안에 한 7, 8종목이 다 바이오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2차전지나 IT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가총액 자체에 이제 뭉쳐있는 업종 종목으로만 봐도 바이오가 꽤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바이오를 이제 슬슬 이제 종목별로 좀 관심을 갖게끔 시장에서 단도리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원활하게 확 들어온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종목을 보더라도 조금씩 이제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엄청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하고 나서 20만 6천원까지 갔다가 3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화일약품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백신이라든지 뭐 진단 관련된 종목들하고는 좀 별개 흐름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는 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실적이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았는데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량이 확실하게 확 들어온 종목들은 못하더라도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신약을 만드는데 그 신약이 희귀질환에 대한 이제 신약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약도 엄청나게 다양한 신약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치료제도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가장 좋은 건 삼상인상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희귀질환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기간이 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임상 실험을 다 통과가 되고 이 FDA 승인을 받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희귀질환이나 특수 관련된 신약은 뭐 그게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은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